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격국용신 중에서 격국용신의 변천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격국용신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 있어서 일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책을 내면서 이 저자가 쓴 말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내며 사주 명리학의 이론 중에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핵심적으로 간파해야 할 부분이 격국과 용신 이론이라는 점을 서두에 분명히 밝혀둔다. 향간에 격국 무용론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으나 돌이켜보건대 고전의 격국 용신법은 모두 사주를 분석하는 데 훌륭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격을 통하여 한 사람의 그릇의 크기와 부기, 빈천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러 서적에서 밝힌 것이 틀린 것이 아니며 한 사람의 심리와 직업적성을 분석할 때에도 격의 작용은 상당한 선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랜 경험과 함께 석사 논문을 지도하며 확연히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개의 십신과 격국을 논하는 요지와 작용력은 대체로 동일한데 그 중의 일부가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니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다. 하여 필자 나름대로 난삽한 격국의 혼잡함을 정리하고자 고전 이론을 기축으로 삼고 임상을 통하여 문제가 없는 한 현대 사회에 적절하도록 격국의 종류를 정리했고 명칭을 통일시켰으며 실현성 있는 용신법을 예시 격국 용신 정의편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이 격국 용신 정의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며 많은 저서를 접하게 된다. 지금까지 출간된 역학 서적은 제각기 논리의 표현과 방법론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명리학의 기초 원리를 깨우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삼거나 또는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 기법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도움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학자들의 저서에는 모두 미래학의 오묘한 이치를 깨우치는 데 궁구하며 임상은 물론 외로운 시간과 동행하며 깊은 철학적 심연을 회유하며 쏟아낸 자신들만의 땀서린 노력이 빼어든 소중한 결과물인 것이다. 읽는 사람들은 쉽게 평가하거나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지만 저자들은 수많은 노력과 시간의 노력이 있은 후에 세상으로 내보낸 것이다. 어느 학계나 선행 연구를 바탕삼아 새로운 연구서를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저술서마다 그 내용의 진가는 다르겠으나 어느 책이라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내용을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단 한 줄이라도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훌륭한 저서를 후대에 남겨 학문을 깨우치는데 교과서로 삼을 수 있었던 선학들에게 감사드리고 아울러 그동안 한국의 명리학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여러 위치에서 학위 논문 및 역학서를 저술하신 학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격국 용신 정의편을 접하는 독자 재위께 한 줄기의 빛과 한 술의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연구 결과의 무게보다 이제 사주명리학은 대중적인 기초과학의 학문으로서 대학의 전공 과목이 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학문 발전의 대의하에 상호간 진정한 조언과 충언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을 비력하며 글을 마친다. 충강 김배성씀, 김배성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입니다. 이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이 있으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명리학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랑설레가 많은데
이 책은 기본적인 공부가 다 끝마치신 분들이 보셔야 될 그런 책인 듯 합니다. 자, 격국용신의 변천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자평이 나옵니다. 서자편의 첫 번째 낙록자 삼명소식 부주, 두 번째 옥조신흥 진경주, 세 번째 명통부로 나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연해자평, 세 번째는 명리정종, 네 번째는 삼명통해, 다섯 번째는 명리약언, 여섯 번째는 자평진전, 일곱 번째는 적천수. 이런 식으로 격국용신이 변천하였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첫 번째 서자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핵심적 이론은 격국과 용신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통된 생각이다.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격국 용신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역론도 있긴 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주 통변을 할 때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리 보기도 하기 때문에 격국과 용신도 푸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역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격국과 용신이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주학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도 시대별로 출현한 현철한 학자들은 오직 격국 용신의 그 오묘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진지한 연구를 거듭해 왔음을 여러 고전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연구가들은 격국과 용신의 묘용을 밝히고 활용하는 다각적인 연구를 심도 있게 전개하고 있으니 실로 중요한 부분이다. 뒤에서 그 중요성과 설정 방법과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하며 이 장에서는 학자라면 필히 알고 이해해야 할 선학들의 격국 용신론의 변천 과정을 논하기로 한다. 첫 번째 서자평입니다. 사주명리학의 일주중심 이론을 세운 서자평은, 사주명리학은 요즘 일주를 중심으로 보죠. 과거에는 월주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이 일주 중심의 이론을 세운 사람이, 맨 처음 세운 사람이 서자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자평은 낙록자 삼명소식 부주, 옥조신흥 진경주, 명통부를 저술했다. 이 책들에 나타난 격국의 종류와 용신법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낙록자 삼명소식 부주, 이거는 이제 격국론과 용신론이 있는데, 격국론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흘려 듣기 바랍니다. 이걸 다 외워봐야 크게 득될 건 없고 하니까 그냥 흘러 들으십시오. 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듯 합니다. 롱마동향, 삼기위귀, 장성부덕, 구진덕위, 진무당권, 음량상합, 음량불합, 수화기제, 불견지형, 생시좌록, 동봉염렬, 하초조상, 무합유합, 록유삼회, 문희불휘, 당우불우, 제명유기, 배록불빈, 근록불부, 신왕귀절, 기왕신쇠, 비천농마, 생월대록, 금목성기, 금화량정, 목토비화, 거지위복, 반안천록,
마렬재미.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 대부분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또 못 들어본 글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은 낙록자 삼명소식 부주에 언급된 격국의 명칭이다. 녹마동향은 이모일주 사주이고 삼기위기는 삼기가 있으면 귀하게 된다는 것이고, 장성부덕은 월장이 사주에 있고 일덕이 있으면 좋게 보는 등 사주 전체의 기세를 살펴서 격국을 정하고, 용신을 정함이 없이 단편적인 어떤 특징을 잡아서 사주를 해석하는 단식 판단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고법사주의 사주해석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낙록자 삼명소식부라는 책 자체가 고법사주학 책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법사주의 판단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신론, 일간의 강약을 따져서 중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일간의 강약은 덕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서 지장간 이론과 원령용사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로 말한다면 억부용신을 주장한 것이다. 낙록자 삼명 소식부주는 억부용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조신흥 진경주. 먼저 격국론. 팔자순양, 팔자순음, 남다북서, 남소북다, 동왕서쇠, 동쇠서왕, 토인봉목, 토인봉목 정정했습니다. 토인봉목, 화인봉수, 금인봉화, 목인봉금, 화인봉수, 금인봉목, 화인봉금, 신왕대관, 유기봉관, 모강무의, 금왕무의, 금목교치, 수화상상, 목인봉목, 금인봉금, 화인봉화, 목괴생춘, 화봉수계, 세일조시, 격합거중, 합어편지, 임정회패, 고목다수, 을경왕상, 자협합축, 지지상형, 상하상극, 자림미위. 이상은 옥조신흥진경에 기록된 격국 명칭의 일부이다. 그냥 듣고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간지지의 오양, 음양오행을 정하고 그들의 생극 합화를 하는 관계를 기준으로 사주의 등급과 길흉을 판단한 것이다. 옥조신흥진경주의 용신론은 신강신약이 길흉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신강신약의 기준은 같은 오행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다. 수토동궁설과 음생양사설을 채택한 것도 특징이다. 천후, 태상, 태을과 같은 유김학의 용어가 등장한다. 유김학은 일간을 위주로 판단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일간 위주의 사주학을 창안한 서자평에게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금오행이 폐를 주관하고 목오행이 간을 주관한다고 보는 질병론이 처음 등장한다. 세 번째, 명통부. 서자평의 세 번째입니다. 명통부. 먼저 격국론. 이것도 한번 듣고 흘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령정관격, 원령정제격, 원령정인격, 일록
귀식격, 월령 칠살격, 시상편제격, 삼록격, 삼인격, 시봉칠살격, 상광격, 식신격, 월령편제격, 일좌정제격, 도식격, 포택격, 인숙격, 세덕격, 양인격, 검신격, 덕귀격, 잡기제광격, 상광격, 비천농막격, 관인격, 제광격, 자요삭격, 전식합록격, 정록막격, 유검조양격, 형합격, 전인합록격, 곡직격, 염상격, 종역격, 윤학격, 유걸서기격, 임기룡백격, 정난착격, 공기격, 공록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명통부, 이 책에서 거론하고 있는 격국은 그 이후의 사주학 서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책들은 이 격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월령을 중시하면서 사주의 격국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주의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을 참고하는 이 방법은 격국론의 기본 골격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격과 잡격 등 격국의 틀이 거의 대부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통보의 용신론, 일간의 강약을 가리고 육신의 길흉을 가린 후에 대운과 일년운을 배합하게 된다. 간지의 오행이 계절에 따라 왕상휴수사가 달라짐을 논했다. 현대 사주학에 미친 영향은 억부용신의 채택, 오행의 왕상휴수사, 십신이 가지고 있는 길흉의 성질이다. 결과적으로 서자평의 격국용신론은 현대 사주학의 용신론의 원형으로 되면서 격국과 용신과 운을 보는 틀이 기본적으로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자평에 와서야 비로소 일관 위주로 보는 격국용신법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자평에 이어서 연애자평. 연애자평은 전통 사주학의 고전으로 한간에 유포되어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사주학 서적 가운데서 시대적으로 가장 일찍 출현한 책이며 한국에서도 조선시대부터 널리 읽혀왔던 책이다. 심지어 연애자평의 학설을 따르는 학설을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연애자평의 학설을 정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주학의 모든 격국론과 용신론의 판단 기준이 연애자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십신의 성질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상술하고 있어서 사주로 심리를 판단하는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현대 사주학에까지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연애자평, 격국론, 정광격, 잡기제광격, 월상평광격, 시상편제격, 시상일위귀격, 비천농막격, 도충격, 을기서귀격, 유걸서귀격, 합록격, 자요삭격, 추교삭격, 임기용백격, 정난착격, 귀록격, 인숙격, 잡기인숙격, 육임추강격, 육갑추건격, 구진덕위격, 현무당권격, 염상격, 윤학격, 종역격, 가색격, 곡직격, 일덕수기격, 복덕격, 김영종제격, 상관생제격, 김영종살격, 상관대살격, 세덕부살격, 세덕부제격, 협국격, 양간부잡격, 오행구족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연애자평의 격국론은 서자평의 격국론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격국의 명칭 역시 대부분 일치한다. 특이한 점이라면
종격을 처음으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격국이 생사를 좌우한다는 이론까지 전개할 정도로 격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12운성과 공망과 형신살 이론이 격국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애자평의 용신론. 신강, 신약의 기준으로 보는 억부용신 이론과 십신 그 자체의 고유한 기륭의 성향을 기준으로 보는 방법, 사주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법 등 다양하다. 특히 정관, 재성, 정인, 식신, 사길신 격국은 길하고 칠살, 편인, 양인, 상관의 사흉신 격국은 흉하다는 관점은 후대의 자평진전의 순력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지장간론, 월령용사론, 절기론, 생황론, 일주론, 대운론, 성정론, 질병론, 태세길흉론, 화기론 등은 사주 판단의 기본 이론이고 정진론, 희기론, 개선편, 사언독보, 오언독보, 십간체상, 십이지체상, 정관시결, 화기시결, 천원일기시결, 형시결, 겁처시결, 겁자시결, 운통시결, 운회시결, 대질시결, 수원시결, 여명시결, 장생시결, 묘고시결 등의 시결은 시구 속의 사주학의 핵심 비결을 압축해서 서술한 것이다. 이 방법은 후에 한국의 사주첩경 속에 수명가로 개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는 정통적인 책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사주책 중에서 앞면이 좀 서게끔 면이 좀 서게 만들어준 책이 이석영 씨의 사주 첩경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박도사, 박재환 씨, 이래 있는데, 이분들은 제대로 된 책을 낸 건 아니고, 그냥 비법서들이 그냥 전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도 비법서를 구해가지고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 크게 참조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명리정종. 명리정종은 연애자평의 충실한 계승자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격국 명칭은 연애자평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용신론에서는 독창적인 동정설, 계두설, 병약설 등 여러가지 새로운 학설을 주장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첨가하는 그런 이론들을 이론이 첨가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명리종정의 격국론은 정관격, 상관격, 시상일위귀격, 관살거륙격, 월지정제격, 기명종제격, 시상편제격, 월편제격, 상관식신격, 인숙격, 양인격, 비급근록격, 절록격, 잡기재관인숙격, 심욕격, 금신격, 비천농막격, 도축농막격, 자요삭격, 수교삭격, 임기용백격, 정난착격, 유걸서기격, 유금조양격, 형합격, 합록격, 곡직인숙격, 가색격, 염상격, 윤합격, 종역격, 년시상관성격, 종합격, 혁구공제격, 세덕부살격, 전제격, 일덕격, 일귀격, 괴강격, 육임추강격, 육갑추건격, 구진덕이격, 현무당권격, 재관쌍미격, 공록격, 공격.
일록 귀식격, 사위순정격, 천원일기격, 오합치집격, 복덕격 등의 격국이 거론되고 있다. 연해자평의 격국론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명리정종의 용신론, 동정설, 계두설, 병약설은 명리정종이 최초로 주장한 학설이다. 이 학설은 현재까지도 사주학에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동정설은 운에서 오는 천간의 사주와 운에서 오는 천간은 사주의 지지를 극할 수 없고 운에서 오는 지지는 사주의 천간을 극할 수 없다는 학설이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던 내용들입니다. 요즘은 이런 내용들을 모두 축약해서 책을 써놓았기 때문에 다 녹아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운을 볼 때 천간은 천간끼리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보아야 한다는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동정설이라는 겁니다. 명리정종에서 나왔습니다. 계두설은 천간은 동하는 것이고 지지는 고요한 것이며 천간은 드러난 얼굴이고 지지는 옷 속에 감추어진 몸과 같아서 모든 길중은 천간의 동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천간이 지지보다 중요하다는 학설이고 천간을 중시한 학설이다. 병약설은 병이 있으면 이것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병과 약이 모두 있어야 대성공을 하는 사주가 된다는 학설이며 훌륭한 사람은 고생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중화가 된 사주는 큰 성공이 없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명리정종이 사주학의 기본 핵심 요체인 중화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병약설 자체가 중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화를 무시하는 학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병에는 조고왕약의 4가지가 있고 약에는 손익, 생장의 사약이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병약설은 현재 사주학에서 용신을 정하는 5가지 원칙 가운데 들어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사주학 역사상 병약설을 최초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명리정종이 공헌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왕은 조탁하지 않은 옥처럼 오행의 극을 받아 다듬어지지 않아서 병이 된 것인데 지나치게 강해서 다듬을 수가 없게 된 병을 가리킨다. 고약은 오행이 지나치게 극을 당해 약해져서 싹을 틔울 수 없어서 병이 된 것을 말한다. 이런 상태는 운에서 도와주어도 성공이 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소는 지나치고 남음이 있는 것을 극하고 드러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냄을 말한다. 익장생은 약한 것을 생주하거나 통근을 만나서 성공이 되는 것을 말한다. 명리정종에는 이 밖에도 연해자평처럼 사주의 비결을 시가 형식으로 요약한 시결들이 있다. 이상이 명리정종입니다. 다음 4번째로 삼명통회. 삼명통회는 음양오행과 천간지지의 기원에서부터 그 책이 저술되기 전에 존재했던 사주학의 재반학설을 대부분 수록해 놓은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번째, 격국론. 기존 연해자평과 명리정종에 수록된 격국 명칭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거기에 여러가지 이론이 첨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천원좌록은 일간이 일지에 록을 깔고 앉은 것이고 세덕정관은 연주의 간지에 정관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편적인 특징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을 예시하여 사주 해석의 융통성을 넓히고 일간을 시지에 배정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사주 신뢰를
3,500개나 들었는데 이 역시 일간을 생시에 대조하여 통계를 특징적인 유형을 추출하여 낸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격국으로 봐도 된다. 일반적인 사주학 이론에서는 격국을 정할 때 일간과 월지, 지장간을 대조하여 정하는데 삼명통해에서는 그와 같은 일반론과 함께 일간을 시지에 대조하여 틀을 잡는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명통해에서는 일간을 시지에 대조하여 틀을 잡는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용신론, 사주학 역사상 용신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삼명통해의 옥정 5결에 나오는 전집용신, 절상희기라는 구절이다. 그 구절에 대해 만육오가 주석을 단 내용을 보면 오로지 일위의 용신을 잡아야 하는데 용신은 존장이 되고 권신이 되고 호령이 되고 본령이 되고 어탁이 되니 이것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에 매달려서 추명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삼명통해에는 이 밖에도 운의 추론에서 길용을 판단하는 용신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많기 때문에 사주학 연구의 귀중한 보고라고 할 수 있고 최초로 야자시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야자시, 조자시가 있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야자시를 안 쓰시는데 야자시를 안 쓰시게 되면은 사주가 엉터리로 풀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사례를 가지고 해본 결과 야자시를 쓰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수분들이 야자시를 쓰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한번 야자시와 조자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를 정확하게 되짚어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다음 5번째, 명리야근. 명리야근은 말 그대로 명리에 대한 이론을 간단히 정리한 책이다. 그 이전의 여러 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집약 정리하여 격국론과 용신론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명리야근의 격국론. 이 책에서는 사주학 역사상 최초로 잡격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삭제했으며 잡격을 모조리 배격했다. 다만 십정격과 종격과 화기격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명리야근이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했나 봅니다. 용신론, 명리야근의 용신론. 사주를 보는 것은 억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억부용신의 중요성을 최대한 강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억부용신 이론은 현재까지 사주학의 용신 정하는 5가지 원칙 가운데 첫째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데 이 책에서 최초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후의 용신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음 6번째, 자평진전. 자평진전의 이론에서 새로운 것은 사결신과 사흉신의 격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 격국과 용신을 정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관, 재성, 정인, 식실은 기란 육신이고 칠살, 상관, 양인, 변인은 흉한 육신이다. 사길신은 순용하고 사흉신은 역용하는 원리가 설명된 것이 자평진전의 핵심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용신을 순역용신이라고도 하고 격국용신이라고도 부른다. 이 책은 격국에 의해서 용신이 정해지는 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 책은 격국의 구성은 월지봉기를 위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지지장 간의 투출이나 지지의 합국은 보조적으로 격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격국의 순용이란 격을 오행의 관계에서 상생하는 것을 쓰는 것이고, 역용이란 격을 오행의 관계상 상극하는 것을 쓰는 것을 말한다. 순용할 것을 순용하고 역용할 것을 역용하면 성격이 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가 되면 박격이 되는 것이다. 연해자평은 정관은 기라고 칠살은 흉하다고 했을 뿐이지, 정관격과 칠살격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운을 볼 때 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자평진전에서 비로소 완벽하게 격국과 용신의 관계를 밝혀놓은 것이다. 자평진전의 격국론. 순용과 역용을 주장하고 있는 자평진전은 성격과 박격의 이론이 중요하다. 성격과 박격 이론을 표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 1차 성격표, 2차 성격표 이래가지고 정광격부터 제격, 인수, 식신, 칠살, 상관, 양인, 걸록격 해가 쭉 나와 있습니다. 폐격표도 마찬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용신론. 이 책에서의 용신론은 격국론에 종속된다. 순용할 것을 순용하고 역용할 것을 역용하면 그것이 용신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용신의 개념이 격국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격이 곧 용신인 것이다. 희기와 기신은 운의 길중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말하는 용신은 현재의 격국을 의미하며 희신이 지금의 용신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 책은 운을 보는 법 역시 아주 정밀한 이론체계를 지니고 있다. 공식처럼 잘 정리된 운을 보는 법을 익히면 길중의 판단이 아주 정밀하게 될 수 있다. 격국에 따라서 운의 흐름을, 운의 길중을 알 수 있는 자평진전의 판단법을 정관격으로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 여기서 길은 좋은 운이고 흉은 나쁜 운, 평은 평범한 운을 말한다. 설하고는 자평진전을 평주하며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격국에는 정격과 변격이 있다. 정격은 오행의 상괴를 가지고 격국을 논하는 것이며, 변격은 오행의 편성을 가지고 격국을 논하는 것이다. 자평진전은 정격, 즉 오행의 일반적인 이치를 논한 책이고, 적천수는 변격, 즉 오행의 변화를 논한 것이다. 오행의 일반적인 이치를 가지고 격국을 논하는 자평진전은 오로지 원령을 중히 여겨 격국을 정하니 제격, 정관격, 식신격, 인격, 칠살격, 상관격, 양인격, 걸록격으로 격국을 나눈다. 정격에서는 용신을 논함에 있어서 일주를 억부하거나 원령을 억부하는 오행을 용신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고, 병약의 원리를 가지고 용신을 정하기도 한다. 그 반면에 변격에서는 오행의 변화를 중히 여겨 기세를 중시하므로 일랭덕기격, 양신성상격, 종격, 확격으로 격국을 분별하기에 그 왕한 오행을 용신으로 삼거나 순국, 반국에 의해서 용신을 정하니, 결국 변격에서는 성정과 기세에 따라서 용신을 정하며 조후와 통관의 원칙에 의해서도 용신을 정하고 원령만을 월주로 하지는 않는다. 적천수에서는 정팔격의 상법을 논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다만 관살혼잡과 상관경관의 두 경우는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이치 가운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자평진전에서는 외격을 생략하고 한두 가지만 논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주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격국의 고절을 논함에 있어서도 자평진전에서는 유력과 무력, 유정과 무정을 기준으로 삼은 데 반하여 적천수에서는 청탁과 진신과 가신으로 고절을 판별하였다.
하지만 말은 달라도 그 원리는 일치한다. 이 두 권의 책을 서로 보완하여야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평진전 역시 잡격을 배격하고 전격만을 논하고 있는데 사기일신과 사흉신의 개념은 연애자편에서 설명한 육신의 성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천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